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 극치의 여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냥 평범하게 했고, 대학 가서도 학점 관리는 그냥 남들 하는 마냥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자유로운 환경 안에서 보통처럼 무난하게 살기를 꿈꾸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살면서 그리 욕심을 내며 사는 편도 아니었고, 지금 제가 가진 직업이나 월급, 그리고 사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자였죠.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부쩍 결혼한 제 친구들의 시댁과 제 시댁을 비교해가는 버릇을 들이곤 했습니다. 평생을 누구랑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던 저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참 내가 어떤 사람이랑 그리고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 남자입니다. 서로 처음 만난 건 20대에 알바를 하면서 일하던 식당 안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만났고요.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지내다가 20대 후반에 연애를 시작하고선 30이 지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이유는 서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본능적인 것도 있었지만 집 구하면서 신혼부부 대출을 얻으면 보다 쉽게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럼 결혼부터 해야지 뭐 라면서 치렀죠. 그 후 정말로 저희는 각자 모은 돈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얻어 살 집을 구했고 지금까지 3년째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집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기까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멋스럽게 해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어요. 그래서 하객 교수도 그리 연연하지 않은 채 둘이서만 간소하게 식을 치렀고 모아놓은 돈과 은행 돈으로 그저 정직하게 우리 수준에서 집과 살림을 채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집 꾸미는 게 유행하면서 멋지고 돈 많이 쓴 집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꾸미고자 했어요. 예쁜 집을 원했지만 집에다가 그 많은 돈을 쓰기가 부담되던 바람에 그저 단순한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집도 간단히 꾸몄죠. 하지만 이런 저희의 삶을 시어머니는 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엄연히 독립한 성인 어른임에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는 없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란 존재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을 때 옆에서 은행도 따라오고 부동산도 따라오시고 하며 갖은 간섭을 다하던 분이셨습니다. 뭐 저로서는 그냥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 날 때 빨리빨리 집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을 골라서는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뭐가 그리 신경이 쓰이는 건지 구태여 저희 부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집도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실제로 집 계약을 할 때에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딴지를 거시다가 결국 남편이 제지를 하고 나서야 입을 다무셨죠. 저야 뭐 처음부터 어머님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우리 부부에게 마음에 드는 집으로만 고르려고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일편단심 무시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하던 때부터 빈티나는 결혼식이라며 음식이며 드레스까지 바꿔보라 간섭을 하려 하셨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들어가는 날에도 참견병을 고치지 못하시곤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은 정말 정신없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바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날에 집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니들이 어떻게 집을 꾸미기로 했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면서 이삿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당일 아침에 주소 찍어서 보내봐라 라고 하면서 집 주소를 갑자기 알아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물건 하나라도 좀 옮기는 데에 도와주셔도 될 텐데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이삿짐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듯 시키더니 결국 그날 짜장면에 탕수육만 잘 얻어먹고 가셨습니다. 집이 어떻게 채워지고 꾸며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선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옆에서 징징대길래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막판에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또 허겁지겁 잘 먹고는 이제 집에 갈란다 라면서 신발을 신고 나가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똥 씹은 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그때 저는 다른 친구들의 시어머니들도 다 일어나 싶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네가 이사를 들어갈 때에는 막 찾아와선 도와주지도 않고 음식만 공짜로 얻어먹고서는 무책임하게 가버리나 하고 말이죠. 우리처럼 시댁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서 사는 며느리분들은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대접 혹은 어떤 참견을 받으면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죠. 평생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평범하고 무난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다른 집 시어머니들과 우리 시어머니를 비교해보며 내 삶을 비교 대상에 올려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과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 집 시어머니가 너무 못났고 또 모질다는 것을 매번 체감했으니까요. 다른 집은 집에 올 때 그래도 시어머니가 먹을 거나 하다못해 스스로 만드신 반찬이라도 자식 부부가 걱정된다면서 바리바리 싸서 조심스레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어렵게 전세 내고 들어온 집을 참 아무 걱정이나 불편함 없이 빈손으로 잘만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루는 귤을 비닐봉다리에 들고서 집에 들어오시길래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닐봉다리를 받으려 했더니만 어머님이 그 봉다리를 뒤로 빼면서 이거 니들 주려고 산 거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가격이 좋아서 집에 들고 가려고 샀다며 그러니 니들도 귤 생각이 나면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하나 사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냥 좀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해도 될 것을 꼭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그런 식으로 알아서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했나 싶더군요. 뭐 이런 쪼잔하고 쫌생이 같은 시어머니가 다 계시나 싶어서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었네요. 그 후로 또 시어머니는 제 집을 들락날락 하듯이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셨고요. 결혼하고 반개월쯤 지나고 나니 저도 더 이상은 이대로 참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거의 통보하는 식으로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 라면서 물었고 대답을 채 듣기도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안 하다 안부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네가 웬일이라니? 해가 서쪽에서 뜬다니? 네가 먼저 전화를 하는 날도 있다니. 라면서 막 신이 나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차마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가 마음 약해졌지만 그냥 뱉어버렸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가 둘이서 독립하고 결혼해서 산 지 이제 반년 차예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부부가 가지는 사생활도 있고 저희 둘 다 맞벌이로 대출 껴안고 결혼을 한 거라서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 갚으려고 매일 고생합니다. 집에 와서는 좀 휴식다운 휴식도 취하고 싶고 저희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이니까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무작정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셔서 매번 밥도 얻어 드시고 저녁 늦게까지 놀다 가시니 저 너무 불편해요. 이 말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 말을 듣던 중간중간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하시려는 건지 참나 아이고 세상에 라는 식의 반응을 자꾸 보이셨습니다. 저도 나름 예의란 예의는 다 갖춰서 진지하게 그만 좀 집에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할 말이라도 하는 천하의 쓰레기 마냥 가소롭다는 듯 효과음을 내셨죠. 말이 다 끝나고 나니 너 할 말 다 했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니네 집은 이제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네 상전이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며 화부터 내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기분이 더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집에 오셔도 되고 저는 아직 어머님의 며느리니까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시되 너무 무작정 그리고 저희 부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집에 찾아오는 행동만 좀 줄여주시라고 재차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했죠. 하지만 저희 두 번째 통화 연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차단해 버리셨거든요. 갑작스럽게 며느리인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하면서 극단적으로 인연을 끊겠다는 듯이 행동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난감했고
남편도 얼마나 난감해 했었는지요. 우리가 이대로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명절에 시댁을 가야 하긴 하는 건지, 가서 찬바람 쌩쌩 맞으며 쫓겨나는 건 아닌지, 괜히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솔직하게 말씀을 했을 뿐인데 혼자 죄라는 죄는 다 지은 천하의 쓰레기 같았습니다. 남편도 괜히 네가 섣부르게 말씀드린 거 아니야? 왜 괜히 오지 말란 말을 해가지고 라면서 저를 향해 원망의 눈초리를 쏘아댔고요.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는 막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남편 전화는 받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 욕을 얼마나 신랄하게 하는 건지 남편은 내내 그래, 엄마 말이 맞지, 맞아, 이해해 라고만 대답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채 저 혼자 쓰레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시어머니 얘기는 거의 금기어처럼 되었고 저희 부부는 처음 한 주간을 시어머니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그냥 잊고 평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며칠 야근을 하고 들어왔더니 집에서 거의 녹초가 되어 바로 잠이 들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 대신 집안일하고 또 가끔 밥을 혼자 차려 먹다가 제가 괜히 보고 싶었는지 먼저 옆에 와서는 같이 눕기도 하고 절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확실히 둘이 신혼부부여서 그런지 싸움이 있더라도 풀어내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더 이상 마음 불편하게 남편을 대하지는 못한 채 억울한 마음도 숨기고 그냥 신혼을 더 즐겼죠. 하지만 이내 명절이 다가왔고요. 그때의 명절을 절대로 잊지 못한답니다. 시댁에 갔더니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서 쌩 하며 지나치시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로부터 제 욕을 매일같이 들으며 사셨던 건지 마찬가지로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사를 차리긴 차려야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불러내는데 남편을 통해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야, 네 와이프 오라고 해라. 야, 네 와이프한테 이것 좀 튀기라 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유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지요. 불만이 있으면 다 큰 성인이 대화를 통해서 좀 풀면 될 것을 시어머니는 유치하게 남편을 통해서 여전히 저에게 화가 나 있음을 아주 보란듯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직 화 많이 나셨어요? 저도 오래도록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테니 화 푸세요. 라면서 일부러 저 자세로 나가봤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너 그동안 내가 니네 집에 갔을 때 속으로 얼마나 내 욕을 했겠어. 늙은이 그만 좀 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잘못해. 너같이 앞뒤 다른 년들은 나 진짜 꼴보기 싫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사람 취급은 해줄 건데 그 이상은 바라지 마라. 너 같은 며느리는 나는 필요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본인이 했던 짓에 대해서 반성 한번 하지를 않은 채 저를 더 욕하셨어요. 저 같은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단 극단적인 소리를 또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시어머니의 지나친 신혼집 방문을 해결해 보려 했다가 몇 달이 지나고 또 명절이 되도록 시어머니로부터 사람 취급만 겨우 받는 존재로 전락을 했고요. 그 후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친정에 가려는 저를 본체만치 하면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그냥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니? 네 처가는 뭐 볼 것도 없는데 가서 뭐하게 해. 가서 내 아들 고생이나 안 시키려나 몰라. 라고 말이죠. 사위사랑에 오면 극진히 대접해주고 밥상 휘어질 듯 차려내는 우리 엄마한테 고생이나 안 시키려나 모르겠다고 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 같은 줄 아나 싶어서 빈정이 확 상했죠. 그 바람에 저도 화가 나서 당신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 나도 우리 집에서 이젠 좀 고생 안 하고 쉴라니까. 라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시어머니 말뿐새가 너무 재수가 없어서 제 딴에도 제 할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 속을 한번 뒤집어 놓으려 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막 역정을 내셨고 저는 그걸 모른 척 하면서 그냥 혼자 밖을 나왔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와서는 친정으로 함께 갔고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이 시어머니와는
계속해서 냉전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아주 극도로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가지 말란 명절은 가지 않았었고요. 평상시에도 거의 집에서 모든 끼니를 다 해결하면서 재택과 출근을 번갈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변에 코로나로 직장을 실직한 지인이 몇 분 계셔서 거기서부터 오는 압박감이 좀 컸는지라 더더욱 회사 생활에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일하려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댁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코로나를 친정 부모님께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쪼록 모든 만남을 자제하려고 했죠. 그걸 각자 자기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 했고 저희 부모님은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쩔쩔매매하니?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러니 서로 안부만 묻고 만나지 말아야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네 건강이나 살뜰히 잘 챙겨라. 라고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저희 시부모님은 다르셨습니다. 작년 추석과 올 설날 때도 그러더니만 이번 추석에도 또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니 니들은 명절에 안 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본다냐. 추석에 시댁에 안 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고. 코로나고 뭐고 그럼 제사는 도대체 누가 지내니. 지난번에 그렇게 토라져서 나가더니만 걔는 아직도 삐져서 나 보기 싫다고 하냐? 지네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니만 이젠 우리 집도 안 오겠다고 하디? 넌 도대체 남자애가 네 마누라한테 무슨 취급을 당하고 살길래 집을 안 온단 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찌나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비교가 되던지 정말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더는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자기 엄마가 저희 친정엄마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는 창피스러웠는지 아 코로나 때문이라니까 라면서 몇 번 승질을 부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시댁에서 얼마나 또 저를 씹으면서 이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욕을 하고 계실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괜히 그 생각에 화가 나서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여기저기 결혼한 유부녀 지인들한테 고민 상담을 털어놓기도 해봤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의 시댁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봐도 괜찮다면서 건강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덕담까지 해줬다더군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다가 한 명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음식 담긴 택배를 받았다고도 하고 한 명은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용돈도 보내줬다고 하고요. 참 다들 좋은 시댁을 만나서는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나는 왜 이런 시댁을 만나서는 이 모양으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쓸쓸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이번 추석 전에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가네 못 가네 하는 문제를 두고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번에도 저희 부부가 백신을 1차밖에 맞지를 않아서 시댁을 가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번 명절도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세상에 별 미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대요. 또 빈손으로. 못 간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괘씸하다면서 그냥 또 그렇게 무작정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정성으로 시어머니는 결혼 초에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아주 보란듯이 제가 싫어하는 그 짓을 또 하시면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또 빈손으로 당당히 들어오셔서는 아무 추석 음식도 만들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며 집에서 쉬고 있던 저희를 둘러보시더니만 뭐해? 시부모가 왔는데 추석 명절상은 차려야지. 라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마치 그 음식들을 다 우리 집에 맡겨놨다는 듯이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그러니 저도 머릿속이 아주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을 보니 남편도 왜 이렇게까지 찾아오냐면서 우리가 논다고 못 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건강 생각해서 안 간다고 한 건데 왜 왔냐면서 아주 난리였어요. 이렇게까지 무작정 또 찾아오실 줄이라고는 남편조차 생각을 미처 못했던 모양이었죠. 아들이란 놈도 놀랬는데 며느린 저는 오죽 놀랬을까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막 힘들다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버리시는 시어머니께 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라버리며 또다시 호통을 치시대요. 아니, 이미 왔잖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그럼 그냥 다른 건 신경 끄고 시부모 줄 밥이나 차리라고. 넌 예전부터 애가 왜 그렇게 말이 많니?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좋게 좋게 서로 배려하며 살고자 말을 꺼내도 며느리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저도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결국 저 시모의 뻔뻔함에 아주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건 어머님 말씀대로 신경 끌게요. 알아서 추석 잘 보내다 가세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시던가 아님 미안하다고 염치 생각하며 뭐라도 좀 가져오시던가 사람이 염치도 없고 배려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저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어머님 상대 못 해주겠네요. 이왕 오셨으니 아들 집에서 원하시는 호강 잘 하다 가세요. 전 우리 친정 갈라니까 있는 동안에 며느리 없어서 심심하면 집이라도 좀 치우고 계시던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후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내 집 놔두고서 친정에 가는 게 그리 마음이 편하진 않았으나 시어머니가 멘붕에 빠져선 저를 멀뚱히 쳐다보는 그 얼굴이 떠올라서 막 통쾌하더라고요. 며느리 덕을 어떻게든 보겠다고 구태여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일 텐데 며느리란 애가 자신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쉬겠다며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쳐버렸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얼척이었고 또 화가 났겠냐고요. 그 와중에 제 번호 차단을 푸신 건지 저한테 막 몇 년 만에 전화를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보란 듯이 어머님 번호를 딱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번 추석은 내내 친정에서 푹 쉬었네요. 그러고 집에 가니 시부모님은 있어봤자 할 것도 없겠다 싶었는지 이미 시댁으로 돌아가신 후였고 남편은 엄마 갔어. 진작에 갔어. 내가 그냥 가라고 내보냈는데 당신이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그냥 당신 좀 더 쉬라고 내가 내버려 뒀다. 라며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친정에서 쉬는 동안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다시 오라며 막 전화를 해대다가 결국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고는 그날 바로 다시 시댁으로 갔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저를 더 쉬게 하라고 따로 친정에 연락도 안 했고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분통해 죽으려고 하셨을지 제가 다 상상해가서 속이 더 통쾌했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우리 집에 또 쳐들어오려고 하시거나 진짜 들어오면 저는 그냥 친정 가서 쉬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려야겠습니다.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며느리 덕을 보겠다고 찾아온 시어머니시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